뭐 제2노조, 이런 노조는 좀 다를 수 있죠. 아, 요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 네네. 거긴 보통 노조가 아니에요. 네, 둘 중에 한 명 뭐 드럼통 들어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근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저도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언론사에서 10년간 기자로 일을 하고 계셨고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을 한번 초청해서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자는 어떤 직업이고,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수익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가짜 뉴스를 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론사는 이런 것들을 왜 보도를 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편파 보도라든지 편향적인 보도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인터뷰를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네네.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AI 문해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 김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뭐. 네, 요새는 좀 그런 식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11년 정도 기자 일을 하고, 네. 5년 정도는 회사 홍보팀, IT 기업의 홍보팀장으로 있다가 네. 아주 최근에 그 AI, 데이븐 AI라는 곳에 마케팅 총괄로 합류를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그 전에 그러면 기자는 몇 년간 일을 해오셨나요? 제가 한 2010년도 말부터 해서 네. 2021년 7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11년 정도, 11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11년 가까이. 네. 그러면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기자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 흔히 언론고시라고 하는데요. 아. 그 각 언론사마다 공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빡세요. 보통 5차까지 있어요. 5차까지 있다고요? 지금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죄송해요. 네네.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어가지고 네네네. 줄었다고 말했네요. 네네. 죄송해요. 첫 번째가 서류, 두 번째가 필기, 세 번째가 카메라, 네 번째가 합숙,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최종 사장단 면접. 빡센데요? 얘기만. 그래서 네. 그 고생하라고 들어와서 그 욕을 먹고 월급은 얼마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사명감이라는 그거 하나로 출근은 있고 퇴근은 없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인이란 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게 저는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네. 언론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뭐 본인이 대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외압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장진이라든지 아니면 많죠. 고위급 간부진이라든지, 야, 대본 이렇게 수정해. 기사. 네. 어. 네, 이렇게 네.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나요?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언론사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제가 있었던 CBS는 솔직히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이 기자들, 취재 기자들의 그것만큼은 뭐라 그러죠? 논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만큼 지켜주는 거였어요. 팬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애정도 많이 가는 회사였던 반면에 엄청 또 일도 많기도 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저급 그런 회사들은 결탁이 사실 없을래야 없을 수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한다. 근데 네. 그런 거예요. 네. 영화에서 뭐 내부자들 보시잖아요. 네.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뭔가 기업이나 그렇게 어디 안 좋은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누구의 뭐 기업의 회장 이름을 박는다든지. 네네. 그러면 진짜 바로 전화 와요? 그쵸. 그리고 이게 보통 지명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지면은 박는 순간
끝이잖아요. 끝이죠. 그러면 이거는 작별을 하자는 건지, 아무튼 뭐 그렇게 돼요. 정권과 갈라선다는 건지,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문이 나오기 전에 가판이라고 먼저 나와요. 네네. 가판이 나오면은 뭐 저기 정치 쪽을 뭐 적게 되면은 그 밑에 보좌진이라든지 다 보고를 하고 가판에서 이제 보통 판가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막죠. 이름을 뺀다거나 톤 다운을 한다거나 그게 진짜 있어요. 서로의 밀당이 있어요. 외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이 언론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언론사도 기사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힘든 구조거든요. 네네. 우리 뉴스를 볼 때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죠. 돈을 내고 우리가 뉴스를 보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거긴 해요. 모두에게 정보가 가는데 누구는 돈이 없다고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네. 누구는 또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불공평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래서 뉴스를 굉장히 무료로 대부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의 나름의 그런 협찬들. 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어요. 삼성이 월급 준다. 아, 언론사 월급 준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쵸, 구조군요. 맞아요. 월급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병원들도 사실 그렇죠. 뭐 저기 다 의료기기 해주는 그런 데서 뭐 새로 나왔다. 네, 이거 밀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약 팔고 하는 거죠. 다 세상이 세상이 그냥- 약팔이다. 아니 좀 뭐 헤드라인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름의 그래도 수익 구조를 되게 잘 잡은 언론사는 네. 무리하게 막 기업을 막 소위 뭐 삥 뜯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네네. 말도 있어요. 정말요? 네, 진짜 삥 뜯는다는 그런 말들도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도 늘 뭐 선하고 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이제 힘들고 뭔가 우리가 지금 더 땡겨야 되는 죄송해요. 월급 줘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저는 좀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게 그전에는 3개 이제 되게 방송 3사가 있었잖아요. 네, 네. 현재는 뭐 종편 채널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로 요즘에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뉴스가 진실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는 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커서는 항상 뉴스를 접할 때 보면은 이게 과연 진실일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맞아요. 요즘 뉴스들을 보게 되면 맞아요. 굉장히 편파 보도, 그럼요. 편향적인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언론사별로. 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네. 내가 스폰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쵸.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를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게 사실을 보여주고 팩트를 보여줘야 되는 게 언론사의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편파 보도나 편향 보도가 심해지는 건가요, 갈수록?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그렇게 아, 하기보다는 네네네. 이게 언론사도 결국에는 그 경쟁이 치열해진 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완전한 중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렵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늘 진실 보도, 사실 보도라고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딜레마들이 있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제보자라고 만났는데 이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약자는 다 옳은가?에 대한 것도 드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서류도 거짓으로 꾸미고 막 뭔가 조작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 나만 속았고 이 기사가 나가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좀 아프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물론 뭐 기업이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네. 그 기업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것도 그 기업의 사람이 잘못한 것이었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기자들이 보도하면 그것도 사실인 거고 그럼 A라는 언론사가 보도하면 그거는 사실이고 여기서 뭐 보도하면 그건 편향이고 결국에는 그냥 국민들이 계속 깨어있고 제가 거짓으로 보도하는지 판단한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거를 A 언론사는 늘 편향 보도해. 이거는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닌 거고 이 어떤 팩트가 주어졌을 때 네네.
이거는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은 했어요. 네. 정말.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거를 네.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이거를 과대 해석해서 이제 보도하는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명쾌해요. 네네. 이런 것들은 네. 이제 기자들의 생각들도 있을 거고, 뭐 언론사들의 생각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존중하지만, 사실과 왜곡되게 좀 과장돼서 이렇게 맞아요. 보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배우는 게 늘 그거였어요. 기자의 생각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기자의 생각을 넣지 말고 어떤 걸 보도를 하면은 항상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다뤄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중립이다.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다양한 언론사가 있지만 이제 네. 기자님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맞아요. 입사를 했는데 네. 뭐 노조에 가입하라 뭐 이런 권유들도 있나요, 혹시? 있죠. 성향이 안 맞으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가입 안 해도 돼요. 음. 사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막 뭐 득이 되고 네네. 또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눈치를 보고 네. 이런 게 크게 없어요. 예전처럼 막 데모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CBS 같은 경우는 네네. 노조를 가입하면 좋은 게 그게 있었어요. 노조 대출. 아,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요? 노조 대출이 굉장히 저리에 가깝고, 그걸 안 받으면 거의 바보에 가까운. 옛날만큼 뭐 그렇게 사측과 대치를 하거나 네네. 그럴 일들이 물론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네. 뭐 너 이거 가입 안 했으니까 뭐 나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모든 언론사를 다 다녀본 건 아니라서 그쵸. 네, 그거는 사실 얼마 전에 뭐 아나운서 아. 분들 이제 안타깝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 회사는 좀 노조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라기보단 노조에 대한 그게 좀 있죠. 권력이라는 게 있나요? 왜냐면 그게 괜찮나? 네. 잠깐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그 사장이 바뀌고 할 때부터 거기 워낙 또 큰 네네. 회사고 정권의 영향이나 이런 걸 직격탄으로 받는 곳이고 네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다르긴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제2노조 이런 노조는 좀 다를 수 있죠. 아, 요거랑은 네.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네. 거긴 보통 노조가 아니에요. 네, 둘 중에 한 명 뭐 드럼통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이제 아무래도 언론사가 정치 쪽하고 좀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자 출신이시고 사실 저번 달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것이 있었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가 됐어요. 전 기자로서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왜 하면 이 정도인가요? 네, 이거는 알아서 커트할게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갈 것 같으니까. 이거 너무 정치적인 질문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네.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나는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나는 얘기해도 되잖아. 어떻게 나라에 쓰임을 받으실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그럴 것 같죠? 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 이거는 괜찮아요?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사실 민주주의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저는. 네. 그쵸, 근데 그쵸. 근데 민주주의에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쵸.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전 지금 대통령 사실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기자라는 일 자체가 네. 사실 사명감을 되게 갖고 그니까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건 정말 사명감이 있어요. 네네. 근데 네. 좀 궁금한 건 그에 비해 네. 월급이라는 게 그쵸.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상 어떻나요? 사실상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물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네. 왜 기자 월급은 이럴까? 일이 이렇게 힘든데 네. 기자 월급이 초봉이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0년도쯤 일을 시작했으니까 네네. 3,500에서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3,500에서 진짜 안 올라요. 그러니까 3,500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낮진 않아요. 네네. 뭐 기업이랑 비슷하게는 올라가요. 네네. 출발점 비슷한데 이제 격차가 확 나거든요. 아, 그 정도. 그냥 거기서 진짜 찔끔찔끔 올라가요. 네네. 근데 기업은 뭐 보니까 인센티브, 제가 기업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루 날 잡고 생각했어요. 왜 기자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박봉일까 했는데 생각을 네네. 하면서 기자처럼 일은 빡세고 그러니까 월급은 적은 직종들이 몇 개지 있어요. 네. 기자, 네. 경찰, 네. 선생님. 네. 공통점이 뭘까요? 군인도 있죠. 군인도 네. 군인. 세 가지의 공통점을 생각했을 때 네네. 촌지를 많이 받았던 직업이에요. 옛날에. 아, 뒷돈을 많이 받았다. 옛날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네네. 왜냐하면 기자들도,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쥐꼬리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맨날 선배들이 무용담처럼, 야, 우리 때는 뭐 기자도 다 써오고, 기사도 다 써오고, 뭐 하고 있으면 뭐 해외 출장 보내주고, 뭐 명절 때면 뭐 거의 뭐 이마트가 집에 들어온다고. 선배들은 뭐 어떻게 보면 누릴 거 다 누리고, 네네. 우리는 일은 죽으라고 다 하고. 돈은 못 받았고. 돈도 못 받고 월급은 뒷돈도 못 그대로고. 받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패가 심했던 직업들인 거예요.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급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월급에서 오를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그냥 저의 사견입니다.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나 뭐 이제 다른 나라나 굉장히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아프리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특히나.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못 사는 나라 진짜 0.몇 %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여기 대해서 아시는군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야,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도하다 보면은 맞아요. 좀 사람들한테 좀 잘못된 인식을 줄 때가 있죠. 그럼요.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네. 뭐 뉴스는 집값 안정화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 가지고 되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40대들 집을 한번 그래도 사보려고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네. 집값 안정화라는 뉴스 타이틀을 절대 믿지 않아요. 너무 올랐던 거품이 빠졌다거나 그냥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겠구나. 네. 예, 정도? 근데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죠. 아니,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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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뭐 물가 체감하시죠? 네.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부동산 규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집값 잡겠다고 뭐 정부에서 뭐 이런 조치 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런 조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그때 정권이 뭐 집값 잡겠다고 나왔었는데 뭐 서울 진짜 폭등해가지고 그쵸. 이런 경우를 지금 또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집값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정말 곧대로 정말 참 안타깝네요. 네네네. 진짜. 그러면 좀 이런 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사실 사람들마다 개개인 의견이 있고 네. 어떤 뉴스를 접하던 간에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조금이나마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네. 사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 기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 뉴스가 이제 가짜 뉴스다. 이제 진짜 뉴스다라는 거를 좀 판단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너무 아무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걸 보고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일까라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AI까지 오면서 내가 보는 게 진짜 진실이 아닐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은,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래서 특히 AI 같은 경우는 뭐 출처를 제공해줘라고 했는데 그 출처가 그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거기에 있어서 그럼 진짜, 그래서 기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자들은 무조건 팩트 보도, 이것만큼은 정말 기자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팩트 보도만큼은 뉴스라고 실리는 그 지면에서만큼은 네. 무조건 팩트만이 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사설 페이지 이런 데는 뭐 의견을 실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물론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근데 진짜 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정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두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똑똑한 사람이어야 네, 주변에 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정확해요. 제가 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생겨요. 왜냐면 내가 자꾸 허황된 소리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서로가 불편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모여서 이건 사실일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서로를 찾게 되고. 왜 역사책 보면은 네. 뭐 지식인 33인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모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자님이 생각했을 때는 뭐 뉴스를 받아들일 때 네. 한 번 정도는 이게 진실일까라고 네. 한 번은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하신다. 네. 이제는 근데 더 무서운 건 글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도. 저는 그쵸. 그게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지나 영상까지도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현실. 그렇죠. AI 어떻게 보면은 AI 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네. 부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AI가 다 해주는데 공부해서 뭐해가 아니라 AI가 가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가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네네. 그래서 AI랑 별개로 우리는 따로 공부해야 되고, 따로 책도 보고, 따로 또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김민호님 채널 계속 구독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GPT를 쓰더라도 그 GPT 또한 사람들이 쓴 데이터를 끌어 모아서 이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또한 잘못됐을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아, 뭐 이런 것도 네.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꼭 GPT라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방송사 뉴스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골고루 보시는 네. 거 저는 추천드려요. 이제 기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요거는 좀 각오하고 해라. 약간 이런 것들. 주말 없지. 그래서 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참 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네.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나름 그때 의사였어요. 네네. 의사였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지 한 5분 만에 노트북 펴가지고 기사 썼잖아요. 예의가 굉장히 바르시네요. 그러면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좀 이제 사실 되게 안 좋게 불리는 단어들이 있죠. 기자들 관련해가지고 뭐 기레기, 네, 그쵸. 사이버 레카 뭐 이런 식. 근데 그거는 기레기는 좀 해도 사이버 레카는 좀 진짜 이상한 기자들 때문에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데 기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 같고. 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왜 생긴 건가요? 기레기를 생각해보면 딱 그때쯤인 것 같아요. 세월호 그때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원서를 쓰고 그렇게 언론고시를 볼 때만 해도 그런 단어는 없었거든요. 네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이렇게 유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네네. 막 위에서 특히 방송사 기자들한테 그런 오더를 내려요. 네. 멘트 따라고. 아무튼 어떤 아이인가 누가 유족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걔가 뭐 걔한테서 막 뭐 멘트를 따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근데 애는 막 기자들이 와서 막 마이크 대고 하니까 막 어리둥절해 있고 막 눈물 그렁그렁 맺혀 있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 기자들도 뭘 알고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니까 한 것 같아요.
이게 참,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도 그때는 쟤네는 진짜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막 그랬지만 네네. 이제 거의 10년이 지났죠. 지금 와서 지금 질문 주시고 해서 돌이켜 보면 그냥 다들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여기, 위는 윗선대로 윗선은 시키고. 윗선은 시키고 아래는 영문도 모르고 하라니까 이건 뭐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라니까 해야 되고 이게 맞나? 남들도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일단은 해야 되고 네네. 혼나기는 싫고 네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 자기들도 근데 왜냐면 저도 그때 뭐 끼케야 4년 차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기자들도 사실 사람이거든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무섭고 한데 근데 진짜 좀 생각이 있고 기자들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했다면 이런 유가족 취재는 진짜 조심스러워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네. 이걸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쵸, 사고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그 주변 사람들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증언을 들어야 되고 왜냐면 회사에서는 그걸 덮으려고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증언 어쨌든 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생존자의 얘기를 내가 또 들어야 돼. 이제 막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뭐 진짜 뭐 막말로 정부에서 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면서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린 사실 몰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어쨌든 이 기자는 들어야 되는 직업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는 다 너무 좋게 말하면 서툴렀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김현진 네. 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일단 이 채널에 초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스레드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저 매 순간 되게 꾹꾹 눌러 담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 시간이라는 건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남에게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네. 그냥 여러분들 꽂힐 때 하시라. 저 유튜브도 그랬고 글 쓰는 것도 그랬고 저 피트니스 대회도 나간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하면 후회가 없어요. 춤추고 싶으면 춤추시고 김민호 채널 딱 저 봤을 때 여기 나가보고 싶다. 되든 안 되든 지원해보고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인연이 닿을 거고 네, 그냥 후회 없이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네. 이제 후회 없이 산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 추가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더 있을까요? 네. 요거 제가 가져왔는데 네. 요거 제 다이어리예요. 네네. 다이어리 안 쓰실 것 같지만 네네. 네, 다 떠나서 요거 긍정학원이라도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의 운을 다 끌어다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